돈이 많다라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닌데 네. 돈이 있으면 행복함이 있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이 많으면 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 가족 행복해? 돈이 없을 때 안 행복했어? 아니요. 행복하긴 그죠. 했어요. 네. 제가 돈이 없을 때 전세 1억짜리 살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3천만 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나와요? 했더니 2,900 나온대요. 네. 당신은 직업도 없고 볼 것도 없잖아. 그때 그렇게 살았어도 네. 행복했어요. 와이프랑 살 때. 네. 근데 이제 지금 돈을 좀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 지금도 행복해요. 어. 근데 돈이 있을 때 없을 때 행복한 건 맞는데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는 이런 거 있죠. 이제 저 아들이 이제 6살, 8살이에요. 네. 근데 애들이 이제 저한테 아빠 레고 사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옛날에 돈이 없었을 때에는 레고 사줘 그러면 이게 얼마지? 레고가 얼마일까? 네. 네. 10만 원? 너무 비싼데? 네. 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인지 생각하지 않고 네. 이게 과연 얘한테 필요할까? 맞아.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야 이건 비싸서 한 데가 아니라 네. 이거 레고 가지고 얘가 어떻게 할까? 그렇죠. 필요할까? 얘한테 했을 때 이득이 될까? 네. 했을 때 좋을 것 같아 하면은 사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없더라고요. 안 좋을 때 안 사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행복감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죠. 네. 내 지갑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아이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진짜 너무 잔인한 얘기를 해서 댓글창을 한번 봐요. 이거는 너무 잔인한 얘기인데 이거는. 그래서 네, 저는 라이브로 하는 그래요? 네 정도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실제로 그렇죠. 그런 면이 맞아요. 있죠.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 100만 원짜리 하나만 수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거는 다 사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로 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주택에 관심을 가졌지만은 네. 이제 주택 규제가 많이 심해졌잖아요. 네. 그랬으면 이제는 상가에 대해서 눈을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상가를 접근할 때에도 그런 거 있죠. 상가 그럼 접근 어떻게 합니까? 네. 했을 때에도 저는 이제 경매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세요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좋은 부동산 놔두고 왜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합니까?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뭔가요? 두 가지죠. 하나는 네. 싸게 살 수 있다. 시세보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 이 부동산 상임위 같이 이렇게 브리핑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금액을 써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뭐 1억짜리가 5천만 원에 떨어졌어. 그럼 나는 5,500에 살게. 네. 떨어지면은 그냥 오면 돼요, 집에. 에이 그죠? 타고 오면 돼요. 네, 네. 6천만 원 썼는데 떨어졌어. 오면 돼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있잖아. 누구한테 강요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금액을 쓸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돈이 많으신 분은 할 필요 없어요 경매를. 근데 돈이 없으신 분들, 좀 부족하신 분들은 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면은 대출이 많이 돼요.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어요. 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90%까지 나오거든요. 맥스 받으면. 맥스 받으면. 네, 네. 그러면 그 금액을 레버리지 이용하면은 내가 정말 작은 돈을 들이고서도 네. 그거를 매입할 수 있는 또 그런 길이 생길 수 있거든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할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저같이 좀 부족했던 분들, 처음에 종잣돈을 굴리고 싶으신 분들, 네. 분들에게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매입을 하면 좋겠다. 또 그러면 또 무슨 말 하냐. 네. 경매로 나온 상가 다 안 좋은 상가 아닌가요? 라고 해요. 네. 그럼 또 반문을 좀 물어보죠.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부동산인들이 말씀해 주시는 상가는 다 좋은가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인한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 옥석을 가려내듯이 네.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서도 그 안에 옥석을 가려내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처음에 부동산 문을 못 열어가지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처음에 할 때 저 그 부동산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샀다고.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미안해가지고 마음의 빚이 사인해야 미안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뭐라 그래야 되지? 집 보여주고 집을 보여주고 브리핑하고. 얘기하고 뭐 커피 타주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동네 물건 다 보여줬는데 그리고 계속 이거 물어봐요. 그거 왜 안 하시는 건지. 그럼 그게 해결이 다 되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없으세요? 이런데 돈 없다고 하기 또 자존심 상하니까. 그럴 수 있죠. 돈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러면 사셔야죠. 네, 돈이 있고 이 동네에서 이게 제일 좋은데 왜 안 되세요? 왜요? 뭐 문제 있으세요? 이거 등기부 그러면 우리가 초보들은 또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해준 단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는 A, B, C는 진짜 다 좋은데 D가 좀 별로긴 한데 이 동네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 이러면 맞아요. 내가 단점을 얘기할 때도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말한 D를 얘기하게 되거든요. 모르니까 여기는 D 때문에 제가 좀 마음에 걸려요. 그럼 그거에 대한 거는 그때부터 걸리는 거죠. 부동산 사장님은 D에 대한 변명이랑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D를 핑계 대길 기다리면서 D를 던진 건데.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뭐 다 좋은데 뭐 여기가 탑층이라서 뭐 어떻게 막 얘기를 했어. 그럼 탑층에 대한 거는 이미 이 사장님은 마음에 너무 세팅이 많아. 다 돼 있어요. 너무 여기에 많아. 한 탑층을 설득시키는 경우의 네. 수를 이 사장님은 한 100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끝나죠. 그러니까 사인을 안 하고 나오기 어려워. 예. 네. 탑층 가는 사람만 있다. 층 그러니까. 가서 없지 않느냐. 네. 야 그거면 끝났지. 그래서 뷰. 민감해 안 민감해요. 네, 그렇죠. 잘 때 민감하죠. 맞아. 쿵쿵거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탑층 사면은 쿵쿵거릴 필요 없어요. 너무 좋죠. 그렇죠. 뷰 잘 보이죠. 그럼 그런 것 같아요 또 보면. 맞아. 맞아요. 그 다음에 좀 마음 흔들리려 그러면 가계약만 넣고 가라고. 물건 들어간다고. 맞아요. 그래. 지금 계약 안 하면은 가격 올라간다고 막. 그래서 여러 부동산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초보 입장에서 그렇게 후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 명 만나면서도 내가 안 사고 가계약도 하나도 안 넣고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많이 가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네. 일단 부동산에 계신 사장님들은 기본적으로 기가 세. 기가 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계속 상대하기 때문에 네. 기가 약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가 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은 우린 더 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진짜 들어갈 때도 쭉빼쭉빼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 생각하니까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내가 쭉빼쭉 들어가니까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돈이 있어 보여야지만이 내가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초보같이 보이고 돈을 안 할 것 같으니 안 살 것 같으니까 브리핑을 자세히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당당히 들어갔어요. 28살 애가 부동산을 가서 네. 사장님 저 물건 하나 보여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때 부동산이 너 몇 살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요? 그냥 나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조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부동산님께서 이게 젊은 애가 와서 집 달라고 그래. 지금이야 네네. 30살, 30대들이 집을 사는 게 익숙하지만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은 40, 50대거든요. 근데 28살짜리가 와서 얘기하는데 말도 못해. 바보 같아 애가. 왜냐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운동만 했었고. 운동만 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꺼집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브리핑하게 만들 수 있을까? 네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태극마크를 달았었던 유도 선수다 보니까 네. 추리닝이 있어요. 코리아 추리닝. 코리아. 있겠죠. 코리아 추리닝 태극마크 달고 국가대표도 하셨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네. 국제 시합 정도 나갔다. 대표 팀까지는 아니라도 국제 시합 정도 나가고 네. 국제대 입상을 했다 정도는 돼요. 그 정도는 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죠. 네. 부동산에 가기 전에 전화를 합니다. 네. 사장님, 한 20억짜리 집을 좀 보여주세요. 10억짜리 집을 보여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보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이중 격투기를 나가서 연봉 한 30억 받았는데 돈 쓸 데가 없네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진짜요? 너 딴 가면은 너 못 배웠으니까 너 못 배웠기 때문에 딴 가면 다 쓸 거니까 네. 그냥 부동산 사.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뭘 사면 좋겠느냐 네. 이야기를 해달라. 네. 그리고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운동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헤드셋 끼거든요. 헤드셋 끼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요. 약간. 네. 그럼 딱 보면 알아요. 저를 보고 나서 저 뭐지? 그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중격투기 선수예요. 그때는 이렇게 좀 갸름하게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TV에서 본 적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약간 뻔뻔하게. 그러면 다 걔가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보면은. 본 것 같다고? 본 것 같다. 나 걔 맞아. 네. 자, 사장님 브리핑 해주세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 좋게 말하면은 진짜 매수자인 거고 네.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호구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장님 입장에서 호구 물었다 이런 거구나. 돈은 많아 보이는데 배운 것도 없어 보이고 네. 운동했다 그러고 뭘 추천 좀 살 것 같으니까 사장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브리핑을 해줘요. 여기서 끌어가지고 막 해줘요. 그럼 이제 듣고 나서 살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럼 듣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부동산 가죠. 또 부동산 가고 또 그 다음 부동산 가죠. 네. 그럼 이제 3개 정도를 같은 지역에 가면은 네. 비슷한 물건을 보여줘요.
그럼 물어보죠. 네. 첫 번째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는 왜 좋아요? 그럼 막 좋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럼 B라는 부동산 사장한테 하면은 여기는 왜 좋아요 하면은 이분 안 좋대. A는 좋았는데 B는 안 좋대. 네. 그럼 물어보죠. 왜요? 왜냐면은 부동산 사장님은 어쨌든 중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자기의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본인 부동산을 봤을 때 A라는 사람 봤을 때 있고 B라는 사람 봤을 때 장단점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는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네. 그럼 또 C한테 가면은 또 물어보죠. 근데 저기는 좋아 보이는데 사장님 어때 보여요?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동네니까. 네. 그럼 A, B, C라는 사장님들 세 명이서 그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정확히 해주시죠. 그러면은 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장점은 이런 게 장점이구나. 네, 네. 단점은 이게 단점이구나. 얼마에 사는 거구나. 얼마에 파는 거구나. 이런 게 포커스가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한강 밑으로 강남은 다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네. 부동산은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구나. 한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네. 근데 두 사람의 의견 들어보고 세 사람 의견 들어보니까는 맞아.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되는구나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 거절당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절. 네. 부동산에서 어떤 형태의 거절을 당하나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시작하다 보니까 저 경매 때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해요, 나가요 이렇게 해요. 진짜요? 네. 왜?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이 온 거야. 물건이 거기 있는 걸 다 있는 거를 아니까. 아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가면은 네. 잘해줘요. 그래도 음. 어머 그런 게 나왔어요? 네. 자 그런데 한 시간 뒤에 똑같은 애가 또 들어오네. 그죠. 얼굴만 바뀌어가지고 네, 네. 사장님이 이렇게 경매 나왔는데요. 그럼 이제 사장님이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얘기해줘. 네. 근데 하루에 5명씩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되네. 실치. 그럼 150명이 오는 거잖아요. 말만 하고 장사는 안 되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너랑 말하고 있으면 다른 손님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장사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쓸데없이 내가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열받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상대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이게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네.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은 물건이 나오자마자 바로 갔어요. 바로 갔어요. 네. 바로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근데 경매하다 보면 이렇게 까인다 그러나 까이기도 하고 네.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을 이제 대하는 이런 방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들 일단 먼저 많이 가서 많이들 까여도 보는 것도 이제 괜찮다. 어차피 두 번 볼 싸움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뭐 그분이 생각해 보면은 그 분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시간을 좀 뺏긴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반대로 말하면은 그 부동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상담원인 거예요. 우리 그냥 070 전화원 상담원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죠.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도 그냥 끊을 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네. 우리가 상담원을 싫어서 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같이 똑같이 아 그러면 잘못되면은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나오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동산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 물건 현장을 가볼 수도 있고, 음? 근데 부동산을 가는 거는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요? 엄청 다르죠. 그 부동산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자 네이버에 나와 있는 부동산 아파트의 가격이 있어요. 네, 자 그 가격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죠. 그렇죠. 호가죠. 호가죠. 네.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가격은 호가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야. 네. 그거는 물어보려면은 무조건 찾아가야 돼요. 전화로 물어본다? 그럼 얘기 안 해줘요. 야, 정보 빼가고 있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부동산 하기 위해서는 네. 최소한 너랑 나랑 눈을 맞춰야 되지 않니? 이 정도에 너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거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그게 맞습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부동산 사람들이 아니 그런데 지금은 이게 5억에 나와 있긴 한데 저번 거래 4억이 됐어. 5억은 받고 싶은 금액이야. 사장님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샀을 때 합리적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님이 내 생각에는 한 4억 한 3천 5천이 적당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다리면은 그 정도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죠. 중개하시는 분의 마음이 4억 5천이거든. 네. 근데 중개하시는 마음이 6억 찍을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호가가 나오니까는 이게 시세다 생각하는데 그건 시세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중개인들의 마음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 동네
맞아. 이 저평가된 단지 보면은 네. 이 단지 전체에 부동산 2개 있는데 둘 다 이 단지를 안 가지고 있거나 전세 살고 있어서 오른 게 배 아프면 중개인이 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얼마에 팔아주세요라고 내놔도 손님을 보내니까 그렇게 있죠. 그런 거 있죠. 네. 여기 마포에도 그런 단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가 지금 마포인데 네. 이 동네 임장을 자주 다니거든요. 근데 딱 가면은 여기 작년까지만 해도 8억이었는데 말도 안 돼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들 중에. 그렇죠.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단지는 그 중개인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싼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이랑 네. 있으면은 누가 팔려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5억에 내놓을게요라고 해도 이 사장님 마음에는 4억인데 이 동네는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은 매수하는 부동산이고 매도하는 부동산은 거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부동산 한 군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 그런 건 있죠. 맞아. 제가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은 살게요라고 해서 던져놓고 나오는 거죠, 이제. 맞아.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보면은 제가 투자하면서 느낀 게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갑이야. 근데 돈을 딱 매입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을된 기분이 들긴 해요. 예.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땐 모르겠는데 예. 그냥 그럴 때는 어쨌든 간에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돈을 쓸 때를 어떻게 네. 하면 이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면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투자를 얼마 했을 때 얼마 벌었니 이게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따져보죠.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부동산을 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또 있죠. 뭐 있습니까? 전화해 보는 거. 그쵸. 전화해서. 전화를 해서 약속을 미리 잡는 거죠. 그쵸.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냥 어떤 임장을 갈 때 맞아요. 꽂혀서 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친구랑 얘기하다가 야 우리 거기 한번 가볼래? 그렇게 해서 가면 100% 쭈뼛거리느라고 둘이서 갔는데도 문을 못 열고 들어갑니다. 문은 열죠. 네가 열래, 내가 열래. 그죠. 차에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그 근처에 딱 대놓고 저기 갈까? 맞아요. 그러면 야 가지 말자. 막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걸 없애려면 컴퓨터를 보고 거기에 있는 부동산 리스트를 보고 그 부동산에 전화를 먼저 해보는 거죠. 맞아요. 그걸 해놓고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인이라 그러면 주말이나 토요일에 부동산 문 열잖아요. 네. 토요일이나 이런 때 약속을 잡아놓고 가면은 다 브리핑 해주죠. 불편함도 없고. 맞아요. 네, 전화 드렸던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들어가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에 그게 그건 거예요. 운동선수입니다라고 말하고 하는 게 네네. 그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네네. 12시에 A, 2시 반에 B, 네네. 5시에 C 이렇게 세 개 전화를 해놓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이 물건을 뽑아놓고 그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집도 이렇게 예약을 해놔요. 네. 우리가 집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5억이야. 근데 이거는 왜 5억일까? 맞아요. 저기는 4억 5천인데 왜 5억일까? 갔더니 리모델링 싹 되어 있고 그럼 이러니까 5억이구나. 이런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지금 하는 얘기는 뭔가 강의에서 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초보는 모르는 진짜 그 지점에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부동산을 처음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